신축 원룸이 귀하다고요? 그래서 좋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방 쪽에 원룸 건물 매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축 원룸 건물 매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인이 부동산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룸 건물 매매에 관심이 막 생겼거나 처음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방에 있는 원룸 사진 두 개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은 지 10년 넘은 일반적인 구축 원룸입니다. 방 하나에 보증금 500에 월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올해 지어진 원룸입니다. 방 하나에 보증금 500에 월 5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원룸 건물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축 건물에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구축에 관심을 더 보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전세라는 개념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세 이야기를 하니까 좀 엉뚱해 보이죠? 하지만 매매에 앞서서 이 개념의 핵심을 명확히 잡아야 됩니다. 전세는 만기 2년짜리 무이자 대출입니다. 대신 무이자를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2년 동안 입주권을 주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세입자가 채권자인 갑이고 집주인이 채무자인 을입니다. 대신 전세라는 게 수요보다 공급이 적고 세입자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부분을 약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다시 원룸 건물 매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지방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물 매매 가격 12억에 실투자금 6억이면 살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12억짜리를 6억에 살 수 있냐면 이 건물은 원룸 16개 호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2억 5천만 원 있고 16개 호실 중에서 6개 호실을 전부 전세를 줘서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세 보증금이 주인 입장에서 입주권을 주고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받은 것과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은행 대출 2억 5천과 전세 보증금 3억 5천 합해서 6억이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매할 때 대출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사게 되면 현찰 6억 있으면 이 건물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승계받기 싫다면 대출 갚고 전세 세입자 다 내보내고 현찰 12억 주고 사면 되죠. 그러면 대출 이자도 없고 모든 호실 전부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보통 앞의 방법처럼 대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받고 매매를 하죠. 대출 이자야 월세 내는 호실 한두 개면 커버되는 거고 전세 보증금이야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내주면 되는 거니까요. 12억짜리 건물 사고 싶은데 3억밖에 없다. 살 수 있겠죠. 전세 더 받으면 되니까요. 대신 월세 수익이 엄청 떨어지겠죠. 여튼 원룸 건물 매매할 때는 보통 전세를 좀 받아서 실제 현금 투자 금액을 줄여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아까 보여줬던 구축 원룸과 신축 원룸 사진입니다. 구축 원룸에 비해서 신축이 월세를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방을 보니 세입자도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통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지금부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현금 투자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전세를 받아 놓는다고 했죠. 신축, 구축 둘 다 호실이 16개이고 둘 다 각각 6개 호실을 전세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구축 원룸의 경우에 전세 세입자 계약 만료일을 보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월, 3월, 5월, 6월, 8월 한 호실에 전세 6천만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대충 두 달에 한 번씩 전세 보증금을 내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내어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일시적으로 목돈 6천만원 정도만 융통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신축 원룸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전세 세입자들 계약 만료일이 3월에 2개, 4월에 4개입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신축 원룸 전세 같은 경우는 건물 준공 나고 얼마 안 돼서 금방 다 채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든 월세든 그 원룸의 입주자들의 계약 만료일이 대부분 비슷해져 버리죠. 이걸 보면 이 신축 원룸은 3월 달에 지어진 것 같죠. 이 신축 원룸 주인 입장에서는 3월 달부터는 죽어납니다. 물론 뭐 현찰이 충분히 있으면 바로 세입자 안 구해지더라도 처리가 되겠지만 그 돈 있는데 굳이 전세 끼고 건물 사진 않았겠죠. 실제로 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바로 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몇 개월씩 계약 만료 지났는데 전세금 못 내주기 시작하고 또 몇 주 뒤에 몇 개월씩 전세 만료 돌아오고 그러면 주인은 멘붕에 빠집니다. 세입자들 하루 걸러서 보증금 언제 내줄 거냐고 연락 오고 부동산에서는 전세 손님 집은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이런 답만 돌아오고 그러면 보통 하는 행동들이 원래 전세로 내는 호실은 월세로 내는 호실보다 안 좋은 호실을 전세로 주는데 급한 대로 월세 주는 호실을 전세 줘버리고 나중에 전세 내는 호실을 월세로 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공실 위험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 세입자 빨리 구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낮춰서 부동산에 내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스스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입자 계약 만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물이 처음 지어지고 계약 만료 분포가 고르게 될 때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런 면에서는 구축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축 원룸의 불편한 진실. 신축 원룸은 구축에 비해 인테리어도 좋고 각종 옵션들도 좋은 편입니다. 구축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신축 원룸은 500에 55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신축 원룸 월세 수익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역마다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월세 가격대가 있습니다. 보통 구축 원룸들이 세입자들 선호하는 월세 가격대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층이 많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 잘 되어 있고 시설 좋다고 해서 세입자가 55만원 주고 쉽게 입주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가격은 보증금 500에 55만원으로 해놨지만 실제로 결국 들어온 세입자들 계약 내용 살펴보면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춰서 2000에 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월세만 생각했을 때는 구축이나 별반 차이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구축 원룸도 제때 도배장판 해놓고 관리만 잘 된 곳이라면 신축보다 훨씬 위험 부담도 적고 운영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역이나 큰 길 가까운 원룸들은 구축이 많습니다. 당연히 신축보다 먼저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위치가 신축보다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오늘은 신축 원룸 건물 매매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신축도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은 현금 여력 충분하고 원룸 좀 운영해봤다는 분들에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코너였습니다.